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 쪽 직종으로 이제 옮기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고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예전에는 뭐 수학, 과학, 영어 뭐 이런 주요 과목 국영수사가 뭐 이런 것들만 학원 다니고 뭐 과외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코딩, 개발, 프로그램 뭐 개발 뭐 이런 거 또 과외를 하죠. 학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개발이나 코딩 이런 쪽 관련 수업도 입시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원도 더 많아질 거고, 뭐 과외하는 분들, 과외 받는 분들 또 엄청 많아질 거예요. 어쨌든 이쪽으로 일이 굉장히 많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번 그 오디오 클립에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비전공 개발 안 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세요. 그러다 보면 뭐 정부 지원 받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뭐 정부 지원 학원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죠. 비전공이고 개발 쪽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 이쪽으로 개발 쪽 분야로 오실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적성에만 맞으면. 근데 이제 좋은 연봉을 받고 이름 있는 대기업에 가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이제 뭐 절대적이라고 뭐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대기업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다음에 연봉이나 이런 것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경우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잘 나가는 핫한 할 거 많고 뭐 사업하거나 뭐 외주 받거나 앞으로 내가 계속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이란 분야는 굉장히 유망하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발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검색해보면 정부 지원 받는 학원에서 돈 들이지 않고 교육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취업 연계도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좋은 연봉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근데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많이 가는 개발 분야 중에 하나가 SI, SM, 뭐 시스템 통합, 시스템 뭐 관리, 운영 이런 분야예요. 전공하신 분들도 SISM 졸업하기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졸업 후에 내가 개발을 안 해봤던 사람이고 전공하지 않았던 사람인 경우 이제 뭐 개발자로 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뭐 이렇게 한 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몇 번 검색을 하시다 보면 또 주변 분들 지인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얘기를 많이 들어요. SI, SM, 시스템 통합, 시스템 관리, 뭐 운영 관리, 뭐 이런 건데, 뭐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중소기업, SI, SM 업체를 다녔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SI, SM을 이제 설명할 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이나 뭐 일의 강도, 연봉은 당연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는데 SI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개발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코딩,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 뭐 더 많이 하게 되고 SM 쪽으로 가면 개발을 아예 안 한다, 코딩을 아예 안 한다는 아니지만 SI에 비해 개발적으로 덜 치우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럼 뭘 하게 되냐? SM, 시스템 제가 관리,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매니지먼트. 이미 개발이 끝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I와 SM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고객 기업에서 어떤 프로그램, 솔루션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그 솔루션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그 솔루션을 설치를 해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설치를 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MS 오피스 설치하듯이 아니면 게임 설치하듯이 무슨 뭐 카카오톡 뭐 PC 버전 설치하듯이 이렇게 따닥 해가지고 설치 딱 되면 그냥 계속 나 혼자 사용하고 내가 방법 찾아서 사용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돈을 주는 회사, 그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회사의 맞춤형으로 좀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버전만 같으면 어느 PC에서 어느 나라에서 쓰던 똑같잖아요. 또 완전히 100% 똑같진 않은데, 예를 들면 글자 언어 제공해 주는 건 또 다르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글이 나오고 외국에서는 영어가 나오고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은 하지만 그건 일도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솔루션이 고객한테 가서 설치를 해주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다, 맞춰서 해준다, 이 말은 거기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된 솔루션은 다른 회사 가면 그대로 못 써요. 또 고치고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회사 입맛에 맞게, 일하는 방식에 맞게, 업무에 맞게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정을 누가 해주냐? 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해주는 거고, 그 업체에 직원이 가서 해주겠죠. 그럼 개발자가 그 솔루션과 함께 그 회사로 가요. 그래서 설치해주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주로 금융권 고객들, 금융권에 가서 이제 설치해주고 SI 쪽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짧아도 3개월, 6개월, 저 할 땐 1년, 2년. 그러니까 저는 그 솔루션을 만든 회사 직원인데 맨날 출퇴근을 1년 넘게, 6개월 넘게, 1년 넘게, 2년 가까이 그 고객사로 출퇴근하면서 거기에서 맞춰주고 설치해주고 돌아가게, 문제없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소스 수정도 해야 될 거고, 뭐 그쪽 사람들의 협의도 해야 될 거고, 그럼 그거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 거고, 테스트도 해줘야 되고, 문제 생기면 또 고치고 다시 개발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통상 저희는 SI라고 해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SI 개발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가서 거기에 맞게 개발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내 뭐 이런 식인데, 그럼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설치가 끝나겠죠? 그러면 그때 SI 개발자들은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거기로 출퇴근을 한다는 거지 거기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거기로 파견 가서 거기로 출퇴근하면서 해줬던 일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 지나서 끝나면 다시 원래 내가 다니던 회사로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솔루션은 그 필요로 하는 회사에 설치가 됐고 작동이 되겠죠. 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솔루션을 구매한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그 솔루션을 사용하는데 뭔가 익숙하지가 않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업무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갑자기 일이 탁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는 그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또 계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파견을 가서 또 3개월이건 6개월이고 뭐 길게는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대신 운영을 해주면서 거기 직원한테 뭐 인수인계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자기가 없어도 그 고객 회사의 직원이 이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동안도 운영은 잘 돼야 되니까 직접 운영 관리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SM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끝난 솔루션에 대해서 그 솔루션을 운영, 관리하면서 이제 임시적으로 그쪽 직원이 아직 그거를 잘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 직원이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대신 가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짜잘한 수정 같은 거, 버그 같은 거 발생하면 그 정도 개발은 하죠. 하지만 SI 개발자가 들어와서 했던 일 레벨의 그 정도의 일은 아닐 거고,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수정 정도이기 때문에 뭐 개발 일이 SI 개발자만큼 뭐 많이 있거나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SM의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주요 역할은 관리, 운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제 정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정말 개발하고 싶어. 막 사람이랑 막 부딪히고 이런 것보다 개발적으로 좀 더 치중한 일을 하고 싶어. 뭐 기술에 대한 욕심이 있어. 신기술이나 뭐 실제 반영. 내가 만든 걸로 뭔가 일이 돌아가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SI 쪽을 선호하고요. 나는 개발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고 별로 적성에도 안 맞고 근데 IT 분야에는 있고 어쨌든 이쪽 분야 취업했으니까 그냥 계속 이쪽 분야에 있고 싶어. 근데 약간 좀 개발 일에 안 맞거나 좀 일찍 그래도 어느 정도 워라밸을 지키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SM 쪽 일이랑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선택이겠죠. 그래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주로 그랬어요. SI 쪽은 개발 좋아하시는 분들, SM 쪽은 개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좀 쉬운 개발만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SI 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그 워라밸은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근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깔린 상태에서 그쪽 일을 하는 거고 SM 쪽은 최대한 야근이나 그런 걸 좀 덜 하고 싶어, 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SM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약간 좀 있어요. 일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는 약간 좀 와닿지 않는 것도 있을 건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